지난 시간에 물질의 이중성하고 그 다음에 입자의 불확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양자역학의 조금 핵심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는 스핀, 그 다음에 스핀과 입자의 스핀과 스핀 스태티스틱스. 어느 것도 사실은 설명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시간이 나면 블랙바디로 돌아가겠어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이게 다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봅시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뭐 있나? 그래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업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오늘 수업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좋았어. 잘 들어요. 자, 봅시다. 우선 이 스핀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보통의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 그러니까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가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자가 갖는 앵귤러 모멘텀이 있고 이 앵귤러 모멘텀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마그네틱 모멘트는 얼만큼 되느냐 하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에다가 2m분의 2 전하, 그러니까 E가 아니라 차지예요. 이만큼의 Q는 이제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앵귤러 모멘텀과 전하에 비례하는 마그네틱 모멘트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궤도 운동에 의한 이제 이 앵귤러 모멘텀이 주는 이 뮤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커런트가 있으니까 이 커런트 곱하기 에어리아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게 이제 마그네틱 모멘트의 정의였잖아요. 이게 뭐였느냐 하면 마그네틱 모멘트의 정의는 I 곱하기 에어리아 그렇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유도를 했었다고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은 이 전자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전자가 그냥 이렇게 직선 운동만 하고 있는데 그럼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마그네틱 모멘트를 갖는다는 증거가 있어요. 우선 그 증거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자장을 갖다가 여기다가 여기 뭐 NS 해서 SN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장이 뭐 이렇게 균일한 자장은 아니죠. 이게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가고 이게 이 균일한 자장이 아니라 이게 불균일한 자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만들기까지 해요. 근데 지금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자기장이 여기에 있어요. 오케이? 자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자빔을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 전자빔이어도 좋고 아니면 뭐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온도 괜찮아요. 뭐 어떤
은의 빔을 갖다가 내보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은에는 이렇게 페어가 안 된 이런 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디테일한 건 생략하고 하여튼 전자빔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오케이? 그럼 전자들을 보내요. 전자들을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그냥 직진을 안 하고 힘을 받아서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그네틱, 이게 이 전자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 결합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뮤.B 커플링, 옛날에 우리가 한 거 있잖아요. 뮤.B 커플링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U는 뮤.B. 옛날에 그거 배웠죠. 토크를 받고 그다음에 그 토크를 적분을 하면은 이런 게 얻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걸로 봐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런 커플링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포텐셜 에너지를 뭐예요? 어떤 힘을 받는 방향, 이쪽 방향을 뭐라고 그래요? G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휘었으니까 DG 이런 식으로 이걸 미분을 하면은 힘이 얻어져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은 지금 지축 방향이니까 여기선 뮤 G 곱하기 뭐예요? BG.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뮤라고 하는 것이 뭐 엘렉트론의 어떤 성질이니까 이게 스페이셜 뭐 디펜던스가 있을 리가 없어요. 굉장히 작으니까요. 전자는 여기 지나갈 때 굉장히 작잖아요. 뭐 아톰이라고 그래도 어느의 아톰이라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작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뮤가 G 디펜던스가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G 디펜던스는 B만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뮤 곱하기 이건 G 컴포넌트란 뜻이고 이것도 B의 지축 컴포넌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DB, DG 이런 힘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B가 이쪽 방향으로 유니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G 디펜던스가 있으면 힘이 논제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선 첫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뮤G가 0이 아니어야 이 힘이 논제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험 결과가 뭐냐 하면 이렇게 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놈들은 이렇게 휘는 놈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dB, dG가 대충 어떤 값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엘렉트론을 계속 쏴대면은 어떤 놈들은 여기 근처에 쫙 몰리고 어떤 놈들은 여기에 쫙 몰려요. 만약에 이 뮤G의 값이 아무거나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뉠 리가 없다고요.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 마그네틱 모멘트는 두 가지의 밸류밖에 못 가진다는 뜻이에요. 응? 두 가지 밸류밖에 못 가진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선 첫째 뭐예요? 첫 번째 뮤는 논제로다 그 말이에요. 뮤가 논제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뮤가 논제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앵귤라 모멘텀이 논제로라는 뜻이에요. 즉 보러 L이 논제로다. 근데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굳이 하자면 어디서 왔겠어요? 이게 전자가 처하지를 갖는데 이 처하지가 점에 있지를 않고 이게 조금 이렇게 크기를 가지게 이렇게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자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엘렉트론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아무리 실험을 정밀하게 실험을 해봐도 엘렉트론이 크기를 가졌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냥 엘렉트론이 잦은 앵귤러 모멘텀을 가진다고 가정을 해요. 오케이. 그 크기라는 게 부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응? 그 크기라는 게 부피를 의미하는 네, 그러니까 이 엘렉트론이 크기를 가진다는 게 부피를 가진다는 걸 말해요. 부피를 가져야 이게 돌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위에 커런트가 생겨가지고 마그네틱 모멘트가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이런 모델을 성공한 모델은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을 설명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앵귤러 모멘텀은 하여튼 점이지만 점이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내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점이 어떻게 앵귤러 모멘텀, 자전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갔냐?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앵귤러 모멘텀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이 크기가 L이면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이 어떤 거 이런 크기를 갖는 거는 이쪽 지축 방향으로는 이 프로젝션을 하면은 어떤 띄엄띄엄한 값만 갖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여러분한테는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연이 되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어떤 h바라고 하는 h바는 뭐냐 하면은 2파이분의 h예요. 이 2파이분의 h의 이 디멘전이 정확히 앵귤러 모멘텀의 디멘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줄 세크예요. 단위가. 근데 이게 앵귤러 모멘텀의 단위라고요. 근데 하여튼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가 LH바일 때 이건 그냥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을 H바 빼고 L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L 값은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것은 정수이거나 혹은 반정수예요. 2분의 1 곱하기 정수. 그러니까 2분의 1이나 2분의 3이나 혹은 1, 2 이런 값들만을 가진다는 것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앵귤러 모멘텀도. 근데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굉장히 크면 이 단위가 h바가 10의 마이너스 34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정도 스케일에서 이 정도의 이 퀀타이제이션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위가 예를 들어서 10의 뭐 한 20성 정도의 단위를 갖는 놈에 10의 마이너스 34성 오도에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그 앵귤러 모멘텀이 어떠한 L 곱하기 하바 이렇게 나타내지는 건데 하바를 떼고 그 나타낸 수들이 정수들 편이하니까 하바를 빼고 h바의 몇 배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L이 아니라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1이에요.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의 값이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걸 굳이 이야기하기엔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앵귤러 모멘텀이 L이면 이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 방향의 프로젝션은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이게 L일 때 이게 프로젝션이 정수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에 의하면 그래요. 오케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지금은 묻지 말고 내년에 물리학과 와서 물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는 몰라도 되고 사실만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 프로젝션을 갖다가 뭐냐면 이 mg의 소위 말해서 이게 앵귤러 모멘텀 L의 크기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앵귤러 모멘텀 G의 컴포넌트예요. 근데 이 LG의 크기는 이게 뭐냐면 M 정수 혹은 반정수 곱하기 H바예요. 그리고 이 M 값은 여기서부터 이걸 플러스로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게 프로젝션이 정수가 되는, 그러니까 L이 정수면 이거 정수고 L이 반정수면 이것도 반정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L이 0이다. 그러면 N 값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M은 마이너스 L부터 0 해서 쭉 해서 플러스 L까지예요. 근데 그러면 L이 0이면 M은 0밖에 못 갔죠. L은 1이면 어떻게 돼요? M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가져요. 오케이? L이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M은 어떻게 됩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하고 플러스 1이 아니고 이 차이가 항상 정수배. 이 차이는 항상 정수야. 그것도 묻지 말아요. 내년에 물어요. 그거는 마이너스 1 다음에는 플러스 1이죠. 그렇죠?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L이 2분의 3이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그렇죠? 2분의 3. 2분의 1, 2분의 1. 이 4개의 값을 가진다고요. L이 1이면 3개의 값을 가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면은 L은 보통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나타내는 앵귤러 모멘텀의 기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전자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전 스핀, 그걸 자전 앵귤러 모멘텀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핀이라고 그래요. 스핀. 그리고 L 대신에 S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스핀 값에 따라서 마그네틱 모멘트는 뮤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스핀에다가 2m분의 마이너스 2 전자라고 그러면은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는 이상하게 또 엑스트라 팩터 G가 붙어요. 그 2에 가까운 수가 붙습니다. 이 G가 왜 붙냐? 이거를 이제 설명한 이론이 디렉의 시어리예요. 나중에 이제 뭐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아마도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못 배울 겁니다. 대학원 양자역학에 가야 배워요. 그래서 이 G 값은 대략 2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S의 값은 여기서 여태까지 한 이 얘기를 가지고서 S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게스를 해볼 수 있는 사람. 네. 이 S의 값이 얼마일지를, S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쭉 이 내용하고 여기 있는 이 내용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S 값이 얼마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사람. 보세요. 앵귤러 모멘텀의 m의 값이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mg의 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어디 갔습니까? 여기 뮤는 이게 뭐냐면은 뮤는 mg의 값을 이게 뮤g는 mg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밸류가 힘이 이게 2개로 나눴으니까 그렇죠?
mu 값의 possible한 value가 몇 개라는 거예요, 이게? 2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질 수 있는 mz의 값이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 돼요. 어? 그래요. 그래서 S의 값이 뭐 해야 돼요?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 S 값이 2분의 1이다. 그 말이에요. 2분의 1 H바. H바는 그냥 보통 무시하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 값이 2분의 1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실험을 뭐라고 하냐면 스턴 게럴라의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험에 의해서 전자의 스핀 값이 존재해야 되고 첫째 그 값이 1이 혹은 2가 아니고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것이 확립이 된 거예요. 만약에 스핀이 1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직선으로 협력되면 가운데로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실험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가요? 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면 랜덤 세 갈래. 어? 세 갈래. 오케이.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mz 값이 3개이려고 그러면 그렇죠? L이 1이어야 된다. 앵귤러 모멘텀 값이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S가 1이면 그렇죠? S가 1이면 3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서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게 값이 4개가 나왔다. 그러면 스핀 값은 얼마? 2분의 3이에요. 이게 차례대로 중요한 순서예요. 이게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스턴 게럴라 실험을 완벽히 여러분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설명 못하느냐 하면은 왜 이것이 스핀이 존재해야 되느냐? 크기가 없는 놈이 어떻게 잦은 앵귤러 모멘텀이 있느냐?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왜 이것이 띄엄띄엄한 이런 H바의 정수 혹은 반정수 값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직관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수학을 쓰면 소위 말하는 그 SU2 앵귤러 모멘텀 이 리프레젠테이션 시어리를 표현 이론을 쓰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양자역학에 수학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지금 1학년에서는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부분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우선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게 퀀타제되어 있다. 이걸 퀀타제되어 있다고 그래요.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값이 정수이거나 반정수다. 그리고 이게 2개로 갈라졌다는 게 2분의 1을 스핀이 2분의 1임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이에요. 오케이? 스턴 게럴라의 엑스페리먼트. 질문. 저건 그럼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응? 이건 어떻게 해서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 방정식 푼 거 아닌가? 어떤 방정식? 이거? 네. 이건 내가 지금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표현 이론의 군론에 리엘지브라의 군론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알게 돼요. 현선이는 물리학과 갈 테니까 그건 이거 나중에 꼭 알아야 돼요. 네. 꼭 알고 지금 알고 싶으면 글쎄요.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인터넷에 내가 홈페이지에 오면 거기 수리물리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찍진 않았는데 그 부분은 찍혀 있어요. 거기에 군론에 관한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핀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는 사람. 내가 묻지 말라고 그런 거 이외에 질문 있는 사람. 질량을 가지는 건 알잖아요. 근데 크기가 없다는 걸 크기가 있다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크기가 있다는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거의 모든 실험이 다 너무 작아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왜냐하면은 지금 핵의 사이즈만 해도 10의 마이너스 15성만큼이나 작다고요. 그 이하 어? 킬로미터 단위. 네, 이게 11, 15성보다도 더 작으니까 이게 핵이 사이즈라고요. 이게 원페르미 사이즈인데 이 핵보다 훨씬 작을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있다 없다 측정할 수만 있고 크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입자의 스핀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존재하고 첫째, 존재한다. 둘째,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오늘은 내가 이해하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는데 입자는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페르미온, 하나는 이걸 보존. 두 부류로 나누는데 페르미온은 뭐가 되느냐면 스핀이 이 스핀 값이 2분의 1, 2분의 3 그러니까 스턴 게릴라 엑스페리먼트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예요? 이게 짝수계로 나뉘는 것들이에요. 전부. 보존은 뭐예요? 홀수계로 나뉘는 것들이에요. 스핀 제로면 1개 그냥 쭉 갈 것이고, 그렇죠? 1이면 3개, 2면 5개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존은 스핀이 제로이거나 1, 2 이런 정수 값을 갖는 것들입니다. 그래, 이런 건 그냥 제목이에요. 이름들입니다. 페르미온과 보존. 근데 이유가 없으면 이걸 이렇게 이름을 안 붙여요. 이 페르미온은 굉장히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페르미온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소위 말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것을 성질을 가져요. 베타 파울리 프린시플. 파울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켜요. 이건 뭐냐면 어떤 한 입자도 어떤 두 개의 입자도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상태가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가 있고 이런 에너지가 다른 어떤 상태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같은 파티클은 여기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스핀이 2분의 1인 놈은 어떻게 되니까 페르미온들은 예를 들어서 전자 같으면 스핀이 2분의 1 그러면 스핀 2분의 1이 있고 스핀 2분의 1짜리 상태가 플러스 2분의 1 상태가 있고 그게 뭐냐면 이런 상태고 마이너스 2분의 1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업, 다운 두 상태라고 그래요. 혹은 뭐 위, 아래 두 상태가 있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스핀 위, 스핀 다운. 이것은 다른 상태니까 여기에 뭐 마그네틱 필드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 업 상태나 다운 상태, 윗 상태나 아래 상태나 두 개는 다 에너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레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두 개만.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르니까, 상태가 다르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업은 한 개밖에 못 들어가는. 이렇게 업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게 이렇게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파울리의 프린시플이에요.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학부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대학원 양자 장론이라는 걸 들으면 요거는 설명이 가능해요. 양자 장론의 가장 중요한 세오럼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스핀 스태티스틱스 세오럼이라는 건데 스핀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스핀과 통계, 스핀 통계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울리 프린시플을 만족시킨다는 게
그 스핀 스태티스틱스 시오럼의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가 여기다 써지도 않고 말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파티클을 크리에이트 시키는 어떤 작용자가 있어가지고 그 작용자들이 서로 안티 커뮤팅 한다는 말과 같아요.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파울리 당시에는 프린시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울리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못했다는 뜻이에요? 못했다는 거예요. 프린시플이라는 말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시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프린시플의 개수가 줄어들면 조금 더 이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스핀 스태티스틱 시오럼에 의해서 파울리 프린시플을 물리학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보존은 이 파울리 프린시플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두 개의 보존이 있으면 이 보존들은 같은 상태에 있기를 원해요. 파울리 원리는 두 개의 페르미온은 두 개의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도대체 이 스핀이라는 얘기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정말로 완전히 남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스핀하고 이건 스태티스틱스하고 통계, 나중에 가면 이 통계를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이게 왜 연관이 되어 있느냐? 굉장히 이게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은 상대론과 어떤 로컬리티라는 걸 갖다가 쓰면 로렌츠 인베리언스하고 상대론과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즉 로렌츠 인베리언스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코잘리티, 인과율. 로렌츠 인베리언스와 코잘리티를 쓰면 영어로는 코잘리티. 이거를 쓰면 이 시오럼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CPT, 이 디스크리트 인베리언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차지 컨주게이션, 페리티, 그 다음에 타임 리버설. 페리티는 뭔지, 이 거울 대칭성. 거울에 비춘 게 페리트예요. 오케이? 그럼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가 되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되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페리티는 그런 거고, 거울 대칭성이고, 이거는 T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꾼 거. 타임을,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차지를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바꾼 거. 그런 건데 CPT 인베리언스. CPT 인베리언스, 로렌츠 인베리언스, 코잘리티를 쓰면 이게 증명이 돼요. 근데 물론 나는 여러분한테는 지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해봐야 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 장론 중에서도 굉장히 가장 뭐냐면 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을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현재에서는 세오럼이 아니라 프린시플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파울리 프린시플. 고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돼요. 하여튼 나중에 가면 좀 나아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핀과 그다음에 이런 스태티스틱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왜 또 이제 이 파울리 프린시플하고 스핀 스태티스틱스가 이제 그러니까 파울리 프린시플하고 통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은 다체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데
다체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기저 상태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렇죠? 이 다체의 기저 상태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런 걸 생각해요. 하여튼 모든 어떤 그 개는 가장 될 수 있으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게 안정된 상태예요. 그런데 파티클 한 개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파티클을 여기다가 어떤 뭐 상자 안에 집어넣어. 이 상자가 쿨럼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혹은 정말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상자 벽에서 튕기게 만들었건, 그건 뭐 we don't care. 상자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 있는 입자의 에너지가 이게 상자 안에 있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띄엄띄엄한 상태만 가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제 그 상자가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파티클은 웨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엔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하여튼 여기하고 여기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노드가 생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라운드 상태,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에너지 상태가 여기에 뭐 1이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엔 9, 그 다음에 16, 눈치를 챘겠지만 뭐 n의 제곱으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개 파티클이 여기 안에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파티클이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보존 같으면 이 상태에 하나, 둘 다 들어가는 게 이게 그라운드 상태예요. 얘들끼리는 인터랙션 안 한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여기에 바닥 상태에 가장 낮은 상태에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게 여기에 기저 상태예요. 페르미온 같으면 여기 하나 들어갔으면 그 다음은 싫어도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보존이고, 페르미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가야 이게 이제 페르미온의 기저 상태예요. 그럼 예를 들어 n개 파티클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기에 n개가 여기 다 있는 상태예요. 이게 보존의 그라운드 상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페르미온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뭐 1, 4, 9, 16 이게 쭉 올라가겠죠? 내가 이런 식으로 이퀄리 이제 스페이싱은 해도, 하여튼 개수가 n개면은 n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자는 다행히 스핀이 업, 다운이 있으니까 한 레벨에 두 개씩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n이 뭐 굉장히 크면은 뭐냐면 맨 꼭대기에 있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에너지 레벨,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한 개 있으면 여기, 두 개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니까 파티클의 개수가 맨 꼭대기에 있는 레벨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페르미 에너지라고 그래요. E of F, 페르미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n개 파티클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페르미 준위까지 쫙 차는 게 그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보존은요, 맨 밑에 다 차 있는 게 이게 보존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보존의 예로 어떤 게 있어요? Good question. 보존의 예로 광자가 있어요. 기본적인 입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컴포지트한 오브젝트로서는 헬륨이 뭐냐면 보존입니다. 큰 덩어리로서 그 전체로서의, 왜냐하면 헬륨은 4개의 전자와 2개, 2 플러스 2,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 그 핵을 갖고 있죠.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 안 했지만 여기에는 전자, 프로톤, 뉴트론 전부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파티클들의 스핀이라고 하는 건 전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헬륨에는 뭐냐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페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핵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페어를 이루면 뭐냐면은 그냥 앵귤러 모멘텀을 정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스핀 값을.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스핀 제로 상태에 있는 그 컴포넌트가 제일 커요. 어쨌든 헬륨 아톰 이런 것들은 전부 보존들이에요. 엘레멘터리 파티클 중에서 기본 입자 중에서 보존인 것은 광자하고 비슷한 W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부 힘을 실어 나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냐면 페르미온들이 몇 개 모여가지고서 보존이 될 수 있어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이것은 0이거나 1이에요. 이렇게 하면 0이 되고 이렇게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전자랑 중성자랑 양자가 다 짝수기면 다 보존이에요? 그래서 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기면은 보존이에요. 페르미온이 될 방법이 없어요. 헬륨이 그 중성자 타고 받아가지고 좀 더 질량수가 커지거나 이러면 보존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질량수에 관계된 게 아니라 파티클 몇 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성자 개수에 따라서 질량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자 수도 다 이제 중성자도 지금 더해지는 것은 질량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앵귤러 모멘텀, 즉 스핀들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성자도 차지나 이런 건 없지만 스핀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중성자도 스핀 하프다. 스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자의 개수도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체의 기저 상태가 페르미온인 경우는 뭐예요? 페르미 서피스예요. 그게 페르미 서피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페르미 서피스까지 차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래서 페르미 서피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다체의 여러 개, 예를 금속 같은 데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체의 물성을 알아내는데 이 페르미 서피스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페르미온의 성질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페르미온들이에요. 게다가 모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다 전자의 성질들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몰려 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보제 응축이라고 그래.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거를. 거의 다 모여 있거나 적어도 논네거지블한 반이나 혹은 3분의 1이나 이런 네글리지블 할 수 없는 상당한 양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를 이걸 보제 컨덴세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보제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 그래서 보제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 C는 컨덴세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컨덴세이션. 다시 페르미온들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뭐예요? 이름이 필요까지 입장을 차는 오케이. 보존들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마찬가지인데 다 모여 있거나 있을 수 없는 이걸 뭐라 그래요? 보제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 보제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다. 그러니까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에 따라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완전히 그 모양이나 상태의 성질이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통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페르미온이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막스웰 통계 혹은 볼츠만 통계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통계를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볼츠만 통계도 안 배웠는데 보제 통계나 혹은 보제 아인슈타인 통계나 페르미온 통계나 이런 걸 배운다는 게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1학기 때 기체 운동론을 할 때 막스웰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기체 운동론을 할 때에 막스웰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도가 V인 어떤 파티클들은 카이네틱 에너지 E를 갖다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면은 E to D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E 이의 어떤 그 익스포넨셜한 팩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V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는 걸 배웠어요. 생각나요? 그러니까 V 스퀘어드 dV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속도 공간에 있어서의 볼륨 팩터예요.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D3승 V 이거를 이렇게 이적분을 앵귤라항하고 레이디얼로 바꾸면은 V 제곱 dV 곱하기 d 오메가 앵귤라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d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방하니까 그냥 적분하면 4파이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4파이 곱하기 V 제곱 곱하기 dV 이런 팩터가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페이즈 스페이스 팩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타는 뭐예요? 베타는 1 over KT예요. 오케이? 기억나는지 몰라. 반쯤? 저게 어디에서 1학기 때 배운 기체 운동론.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이 날지 몰라요. 집에 가서 비디오 다시 보세요. 오케이? 기체 운동론이 아마 21장이나 21장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클래시컬한 통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존재의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스웰 볼츠만의 통계는 이게 고전 통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게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뭐냐면 이건 뭐예요? 이게 확률인자예요. 이게 확률인자. 확률인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박스 안에 파티클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너지가 큰 놈은 어떻게 됩니까? exponentially suppressed 되는 거예요. 확률상. 오케이. 내가 이걸 증명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쉽게 증명돼요. 이걸 이제 증명하고 싶으면 뭐 통계 물리의 앞부분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걸 그냥 여러분은 또 이제 막스웰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안에 에너지가 큰 것들은 에너지에 exponentially 비례하게 스프레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쫙 줄어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금방 줄어드는 거죠. 근데 지금 페르미온과 보존이 많이 있으면은 요 막스웰 혹은 볼츠만 통계가 여기 조금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예요.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하면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디테일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배우는 게 통계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피직스에서 뭘 하느냐 하면 결과를 썸머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결과만 알아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확률 인재라고 그럴까요? 뭐 어떤 에너지가 2인 어떤 놈의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확률이라고 그럴까 혹은 그 occupation number라고 해도 돼요. 전체에 비해서 전체가 뭐 굉장히 많이 있을 때에 에너지 2인 값을 갖는 놈이 몇 개나 있느냐.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나올 수도 있겠네. n of 에너지 값을 에너지 2를 갖는 것은 막스웰 볼츠만 통계에서는 1 over e to d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볼츠만 통계, 막스웰 볼츠만 통계예요. 막스웰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볼츠만만 쓰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페르미온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e to d 베타 2 플러스 1 근데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복잡한 팩터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화학 포텐셜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에 뮤라는 값이 빼집니다. 물론 왜 빼내냐고 묻지도 마세요. 오케이? 그냥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웰 볼츠만 통계예요. 이게 N 오브 이건 뭐예요? 페르미온 통계예요. 페르미 통계. 그 다음에 N 오브 보제 아인슈타인 통계는 이는 1 오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e to d 베타의 e 빼기 뮤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케미컬 포텐셜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에너지의 각각의 에너지 상태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이런 값에서는 몇 개, 이건 뭐 n 값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놈은 몇 개, 이런 놈은 몇 개, 이 몇 개짜리 이게 개수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 뮤 값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하면은 각각의 에너지 레벨에 있는 이런 것들의 총합이 주어진 파티클 넘버여야 되겠죠. 그렇죠? 즉 summation of n of i가 그렇죠? 각각의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들이 다 더하면 뭐예요? 주어진 넘버 n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도록 뮤 값이 결정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뮤. 이 뮤 값이 결정이 돼 가지고서 이 컨스트레인트가 만족이 되도록 그렇게 뮤 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뮤 값은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 컨스트레인트가 뭐를 결정해요? 케미컬 포텐셜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겠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이건 이미 그려놨고요.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 뮤 값은 에너지 값은 뭐예요?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래서 항상 양의 값입니다. 몰라요? 그러면 양의 값인데 이 뮤 값이 만약에 포지티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가 뮤보다 작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에너지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0이라고 그러면 뮤 값이 이런 데 있다고 그러면은 요런 에너지에 대해서는 E 빼기 뮤가 음이겠죠. 그럼 이것은 1보다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는 음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에 대해서는 반드시 뮤 값은 E의 에너지 비의 가장 낮은 상태, 그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로라고 하면 그러면 뮤 값은 뭐예요? 반드시 E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거는 제로라고 그러면은 뮤 값은 음이어야 돼요. 보존의 경우는. 오케이? 보존의 경우는 이게 반드시 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E 빼기 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항상 양수예요, 이제.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값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보통의 이제 막스웰 볼츠만 통계보다 이 에너지 값이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보다 좀 가까울 때에는 당연히 뭐냐면은 이놈은 이거보다는 이거 빼기 이거 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작을 것이기 때문에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야 돼요. 이게 이거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근처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엔핸스 돼요. 이런 값들, 이런 어떤 값을 가져요. 보즈 아인슈타인이. 근데 뭐 주어진 파티클의 개수를 갖다가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거니까 모든 에너지 레벨에서 다 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의 합이나 이거의 합이나 밑에 있는 면적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같은 앵겔을 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이런 데에 몇 개, 이런 데에 몇 개, 이런 데에 몇 개. 그런데 지금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를 만족시키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데에 어떻게 된다고요? 좀 더 많은 개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또 높으니까요. 대신에 높은 데에서는 높은 에너지에는 좀 더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금방 줄어들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테로미온의 경우는 반대로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했으니까 플러스 1 한 효과만큼 더 낮아져야 돼요. 대신에 항상 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데서는 더 커져야 된다고요. 오케이. N을 이해관에 표현한 게요. 네? 입자의 개수를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그 입자가 나타난 확률을 표현한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n분의 n이 이게 확률이거든요. n은 고정된 거고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 값마다 다르니까 그 놈이라고요. 그 입자로 쓰면은 그 정수 네. 나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저거는 n, 2는 라지 n분의 스몰n으로 보면 되는 거죠. 교수님. 네. 근데 아까 배웠던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에서는요. 하나의 그 에너지의 기저 상태 있을 땐 이렇게 하나에 되어 있었잖아요. Right. 그거는 뭐냐 하면 기저 상태니까 템퍼러처가 없을 때예요. 얘는 그럼 템퍼러처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파이나이트한 템퍼러처일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T가 논제로일 때 이야기고 아까 이 얘기는 제로 템퍼러처의 이야기예요. Thank you.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가서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금방 확 줄어야 돼요. 이거는 페르미온은. 제로 템퍼러처에 있을 때 제로 템퍼러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P가 제로. 제로 템퍼러처가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페르미온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존은 여긴 하나도 없어야 되죠.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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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다 제로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얘가 여기 n개가 다 쌓여 있는 형태. 이게 보존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t equal 제로에서. 네. 그렇죠? 네. 페르미온은요? 이산적으로. 어? 이산적으로. 페르미온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여기 하여튼 페르미 서피스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EF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계속 두 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여기까지 땡 하고 여기까지는 두 개, 여기까지는 제로. 여기부터는 제로. 스텝이에요. 그렇죠? 보존은 여기만 다 쌓이는 거예요. 이게 보존의 템퍼러처 제로에서의 비헤이비예요. 이게 페르미온의 템퍼러처 제로에서의 비헤이비예요. 중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페르미온은 템퍼러처 조금 늘리면은 페르미온은 여기 있던 것들이 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쫙 있는데 템퍼러처를 주면은 맨 위에 꼭대기 있는 놈들이 조금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이 일로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템퍼러처가 아주 높아지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보존은 어떻게 돼요? 템퍼러처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일수록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에너지가 템퍼러처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에 들어가는 이 파티클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파이나이트하게 된다고요. 마치 유한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몇 개 이상 못 들어간다. 이런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제로 템퍼러처가 안 돼도 마침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맥시멈 다 찰 수 있는 상태가 주어진 파티클의 개수하고 똑같이 되는 그런 템퍼러처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점 여기에 있다가 템퍼러처 줄어들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합이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유한한 그 맥시멈을 어떻게 n over c라고 그러면은 n이 nc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요 서말 상태에는 잊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가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파티클의 개수가 얼마가 되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찰 수 있는 어떤 템퍼러처에서 찰 수 있는 개수는 n1밖에 없고 이 n1은 뭐예요? 템퍼러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템퍼러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n1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이 n1이 뭐예요? 결국 excited 된 state, 들뜬 상태에 있는 개수의 숫자가 유한하단 말이에요. 3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n1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n이 n1보다 크면 나머지 디퍼런스는 n0가 뭐냐면은 n 빼기 n1을 갖다가 n0라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할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개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찰 수 있는 개수 다 차고 이거 다 합이 n1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excited state. 이 excited state는 결국 이게 뭐예요? 이 통계학에 의해서 기술되는 이 스테이트가 요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어야만 되는 나머지 개수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어나면은 요런 게 뭐냐면은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 일어난 상태. 그러므로 보제-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로 템퍼레처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핀 스태틱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페르미온, 이게 보존. 이 특성을 그림으로 알아두세요. 이걸 이제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했으면 여러분은 굉장한 스튜던트예요. 1학년이 이걸 다 이해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대학교 3학년에서 가르치는 통계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썸머라이즈 한 거라고요. 교수님,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저 n1 값이 저 식을 적분해서 나온 값이 어떤 요거를 적분한 거예요. 네, 그걸 적분한 거는 어떤 계속 일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뮤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전체를 다 적분한 거. 뮤 값은 이제 뭐 파티클이 늘어나면 변해요. 네. 변하긴 변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디스커션 하려면 정확한 매스매틱스가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에센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놈이 주어진 템퍼러처에 대해서는 템퍼러처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은 이놈이 뭐라 그럴까, 이미 존재하는 파티클들을 다 못 담아낸단 말이에요. 이놈이 요게 그거를 저 식에서 이해하려면 저 식에서 뮤가 온도에 따라서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를 다 적분하면 무한대서부터 그 위계 이렇게 적분하면 딱 일정하게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뮤가 만약에 T의 디펜던스에서 딱 케미컬 포텐셜이 온도에 내가 디펜드 안 한다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뮤도 사실은 변해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서툴해요. 오케이.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좀 정성적으로 그 정도만 알아둬도 이제 공부를 할 때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 그래프 전체 개형적에서 T에 대한 텀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T에 대한 텀? 보통 기체 운동 부분에서는 그 운동 에너지에서 T에 대한 텀 찾을 수 있는데. T가 어디에 들어오냐 하면 베타예요. 이게 T예요. 1/KT가 베타예요. 근데 맥스의 볼츠만에서는 2도 T에 대한 텀으로 여기도 베타 똑같잖아요. 일부러 똑같이 썼어요, 내가. 그렇죠? 여기서 템퍼레처 디펜던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퍼레처 디펜던스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무슨 말이에요? T가 0근방으로 가면은 이놈이 조금만 하여튼 존재하기만 해도 그게 어떻게 되는 게 확대가 되는 거라고. T가 작으면 베타가 인피니티가 되는 거거든요. T가 저리로 가면.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순간 이건 굉장히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프레스 되는 거예요. 템퍼러처가 0으로 되면은. 보존하고 페르미온은 그 T 거기에 2에 대한 2는 T가 뭐가 어떻게요? 그러니까 2와 T가 보존과 페르미온에서는 T에 무관하냐고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질문을 잘했는데 이 경우에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케미컬 포텐셜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페르미 에너지하고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뮤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베타가 0으로 갈 때, 베타가 인피니티로 갈 때, 즉 템퍼러처가 0으로 갈 때에 베타는 인피니티로 가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놈이 뭐라 그럴까요?
이놈이 완전히 0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스텝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페르미온인 경우는 뭐냐면 이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맨 꼭대기에 있는 이 페르미 서피스,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여기까지 다 찬 게 있는 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니까, 그렇죠? 파티클을 갖다가 이 상태에다 한 개 갖다 놓으면은 그놈은 무조건 이것보다는 큰 값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센서에서 E의 어떤 그 값, 이 케미컬 포텐셜의 값은 이 페르미 서피스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티클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에 비해서 보조는 그렇지를 못하다고요. 왜냐하면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뮤가 파지티브도 될 수가 없어요. 페르미온은 이게 인데피니트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페르미온 시스템은 임의의 많은 개수를 담아낼 수 있는 반면에 보조는 몇 개 못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의 차이가 그렇게 심오하게 달라요. 근데 이제 템퍼러처가 별로 뭐 이렇게 안 낮으면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존재는 뭐 미미해요. 그러니까 베타가 굉장히 클 때에는 이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존재하는 게 엄청나게 다른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스핀 스태티스 얘기까지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블랙바디 이야기할 시간은 오늘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 내가 숙제를 내주고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